Standard Output FM. 안녕하세요. 너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CP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낙교시입니다. 네, 오늘도 후원이 없습니다. 뭐죠? 오늘도 후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후원이 없고 저희 페이트리온이랑 팟빵 통해서 후원을 받고 있으니까 카카오페이도 통해서 후원을 받고 있으니까 많이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AWS RDS. 자기 소개 안 해요? 자기 소개는 우리 붙여넣기로 하기로 했잖아요. 진짜 붙여 넣으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붙여넣어요. 잘 붙여 넣어 주세요. 오늘 뭔가 어색했다면 붙여넣은 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럼 이제 저랑 너굴린 것만 잘라서 붙여 넣는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AWS 사용하시면 이제 이 노티피케이션을 받으셨을 거예요. 인증서 RDS랑 도큐먼트 DB 쪽에 인증서를 업데이트하라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제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셔야죠. 제가 물어봤잖아요. 제가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쓴 게 아닌데.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요청을 받아서 요청이라기보다 이제 그 알림을 받아서 업데이트를 다 하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RDS가 뭐 작은 거랑 테스트용이랑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하긴 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사실 이제 RDS는 내부적으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다 HTTP 통신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HTTP 통신. HTTP라기보다 TLS 통신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거를 우리가 설치형으로 쓰면은 직접 인증서 설치하고 뭐 그런 식으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하지 않아도 RDS는 기본적으로 아마존의 공용 인증서를 사용해가지고 활성화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 접속을 해보면은 이 보안 접속이 활성화됐다고 뜨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 그 네. 인증서가 이제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그게 인스턴스 셋업을 할 때 나오나 안 나오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마 2015년 건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번에 만료가 돼서 아마 5년인 것 같아요. 네. 만료가 돼서 2019년 버전의 인증서로 바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걸 선택을 하고서 그냥 업데이트로 자동으로 바뀌긴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프로덕션 서버가 그렇죠. 조금 이제 다운타임이 얼마나 드는가요? 걸리긴 하죠. 기본적으로 뭐 RDS는 다운타임이 짧진 않은데 네. 저희가 이번에 그래도 메인 웹 서버를 그러니까 메인 DB를 다 오로라로 교체를 했거든요. 작년 중순쯤에. 예. 그래서 오로라는 되게 빠르긴 해요. 네, 오로라는 어제도 사실 새벽에 2시쯤에 재시작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맞서 네. 전환시키는 겸 뭐 옵션 바꾸려고. 음. 알파에서는 이게 오로라하고 리부트를 눌렀는데 너무 빨리 돼서 네. 5초?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림을 한 게 좀 무색하더라고요. 5초 안 걸리고 와. 리얼에서도 5초는 안 걸렸는데 네. 서버가 열어대고 막 트래픽 차단하고 막 확인할 게 있다 보니까 결국 한 10분 넘게 걸리긴 했는데 재시작 자체가 예전에 RDS 때도 새벽에 같은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땐 진짜 오래 걸렸어요. 맞아요. 정지하고 올라오는 데만 한 10분? 어휴. 10분씩 걸리기도 하고 약간 대중 없었죠. 그러니까 안 뜨면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네. 계속 기다리고 근데 DB는 안 뜨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 그쵸. RDS는 특히 그런 경우가 많았죠. 사실 네. 저희는 이제 레거시 DB들이 많아요. 근데 이 DB들이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가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지금 전수조사를 이번 기회에 했는데 인증서 업데이트 해야 되는 대상들이 한 20 몇 개 정도 되더라고요. 맞네요. 그 중에 이제 한 4개 정도가 이제 약간 의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나 업데이트를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사실 애매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 사용자들은 다 그 미국 시간대에 살고 계시니까 이제 한국에서 작업하기가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데 미국 시간대 새벽에 하면 되니까. 근데 혹시나 이제 저희가 작업하는 시간에 뭐 크론잡이 돌고 있는데 RDS 못 지르면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조사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리고는 있고. 조사해도 아마- 안 되잖아요. 저희도 어제 웹서버 트래픽만 차단했지 네. 크론 이런 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일괄적으로 쭉 보면서 하나씩 근데 할. 이거 인증서니까 네. 몇 년 있다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인증서 적용하려고 하면 이게 제일 문제인데 너무 자주 실행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너무 길게 하면 이게 인증서가 무슨 의미인가 싶기도 하고. 그쵸. 맞아요. 네.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가 이제 가능하면 이제 HM으로 다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쿠버네티스랑 이제 NLB 연결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최적화할지 고민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다시 레츠 인크립트를 자동화할지 그런 프로젝트들이 또 있거든요. 아, 그런 걸 쓸지 말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해요. 네.
기존에는 이제 다 AAB에다가 ACM 붙여서 그게 제일 깔끔하니까. 알아서 해주죠. 그쵸. 연장도 네. 알아서 되고. 네. 한 번 이슈가 있긴 있었어요. 그게 ACM이 이메일이랑 라우터 53으로 인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이메일로 인증을 하면은 연장 최대 기한이 있어요. 아. 그게 3년인가? 뭐 그래서 맞아. 네, 자동 3년 지나면은 연장이라도 예. 자동 연장이 아. 자동 연장이 안 되고 그때는 이메일을 새로 받아서 인증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한번 그때 이메일을 받아서 자동 연장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처를 못해서 한 10분 넘었던 것 같긴 한데 장애가 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메일이 왔죠. 인증서가 어쩌고 저쩌고. 네. 아 ACM이니까 자동 연장 되겠지. 네. 메일을 보내고 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찾아보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875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어딘가에 써 있어요. 문서 찾아보면은.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라우터 53의 그 레코드 추가하는 인증 방식을 쓰는 게 좋긴 하고 그리고 이게 또 실수로 지워버릴 수 있거든요. 아마 지워버리면 자동 연장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빨리 끝났어요. ALB에 붙어 있는 거랑. 그러니까 서버 따로 배포 없이 맞아요. 그냥 ALB에다가 다시 발급받고 붙이는 순간 바로 끝이잖아요. 그쵸. 예. 엔진엑스에 막 했으면 네. 서버 롤링하면서 막 했어야 됐는데. 그것도 얘기하면은 끝이 없긴 한데 이제 사실 앱에도 그 피닝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쵸. 그게 안 돼 있어서 된 거긴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피닝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거가 지금 정책적으로 완전하진 않아서 네. 뭐 고민하는 저는 포인트들이긴 요번에 해요. RDS 작업을 막상 하려고 할 때 제일 좀 답답하다, 눈에 안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하다가 혹시나 이제 DB가 안 뜨는 상황이 생겨도 방법이 없잖아요. 서포트 불러야죠. 서포트를 그러니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지. 빠르게 이게 불러야죠. 우리가 뭔가 직접 롤백을 할 수 있다거나 할 방법이 안 없으니까 그게 조금 이게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어떤 답답함이랄까. 근데 그 DB라서 더 그런 것 같긴 해요. 음. 이게 약간 확장성 없는 DB 쪽이라서. 네. 그러니까 오로라 쓰면서는 그게 많이 해소되긴 했는데 저희도 이번에 오로라 쓰면서도 내부 버그 같은 겪고 있는 거 하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요? 그것도 되게 치명적이긴 한데. 무슨 쿼리가 날아가면 죽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뭐 통계 쿼리가 돌 때마다 네. 서버가 죽어. 리드 서버가 죽어요. 마스터는 아닌데 아. 그게 뭔가 오로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치명적이네요. 포스트그레스QL 때 잘. 아. 그것도 어느 시점부터 그랬어요. 전환하자마자 그러지도 않았어요. 아마 통계 퀄이 좀 더 커지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서포트 여셨어요? 네, 서포트 쪽에서는 답을 지금 안 주고 있어서 뭐 네. 따로 이제 알아보고 있긴 한데 내부 버그인 것 같다고 약간 패치 아이고. 일정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군요. 그런 것도 겪고 있어요. 힘들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오로라가 훨씬 좋은 것 같긴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약간 개념이 달라진 것 같아요. RDS는 옛날처럼 이제 띄워서 뭔가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네. 오로라는 그 AWS EC2 처음 나왔을 때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리지는 이미 애들이 따로 저장하고 있으니까 위에 재시작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새로 띄워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럴 수 있죠. 네. 오로라 같은 경우 전환이 빠른 게 이제 미리 띄워놓고 네. 이제 싹 바꿔치기 한다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리드 쓰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 거의 전혀 없어요. 약간 리플리카. 리플리카를 그냥 지금 오토 스케일링 한다는 게 처음에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막상 몇 번 교체해 보니까 이건 진짜 그냥 해도 되겠구나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원래 리플리카 DB를 넣으면 네. 그 빈 로그나 이런 걸 네. 받아서 리플리케이션 하잖아요. 그래서 RDS도 기본은 5개인가가 끝일 거예요. 리드 리플리카가. 왜냐면 마스터의 거를 5번 보내는 거니까 각 서버에. 계층별로 할 수 있을 거예요. 5개 하고 그 아래 5개 그쵸, 또 물리고 막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마스터가 5개를 보내는 게 한계라는 거죠. 네. 똑같은 데이터를 5번 보내야 되는데 포스트그레스 오로라는 그게 없다 보니까 15개인가가 맥스고 오. 그리고 리플리카 원래 추가할 때 시간이 꽤 걸려요. 그 맞아요. 동기화를 다 네. 땡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RDS는 약간 진보되게 스냅샷에 뜬 다음에 증분만 한다고 해도 근데 오로라는 누르면 거의 5분? 2분? 굉장히 빠르긴 한것 리드가 같아요. 바로 추가되니까 뭐그 와중에 이슈도 있었지만 나중에 또 DNS 문제가 좀 있었죠. 장애 그쵸. 얘기가 제일 재밌어요. 약간 끝이 없네 이거 하나 얘기하니까. 네. 그리고 인증서 만료 얘기했는데 언어도 만료가 되네요. 파이썬 2.7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컬하죠. 왜요? 루비 2.7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파이썬 2.7은 종료되고 루비는 2.7이 새 버전으로 나오고. 네. 이게 언어 지원이 종료된다는 게 이제 예전에도 파이썬 2.x 버전, 뭐 2.4나 2.5 이런 게 종료됐던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보안 그래서- 패치는 계속 있었겠죠. 잘은 그래서 모르겠지만. 네.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근데 이게 뭐 중요한 이런 포인트는 것들이 있잖아요. 2.7이 아니라 2.x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예. 2.7이 2.8이 안 나왔으니까. 네. 최종 버전인 거죠. 2.x 저는 이거 대. 기억하는 게 거의 뭐 4년, 5년 된 것 같은데. 음. 2를 이제 3로 넘어가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그런 뭐지? 2에서 3로 주요 라이브러리 100개 좀 모아놓고서 넘어간 것들 체크하는 그런 맞아요. 페이지들이 맞아요.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파이트 때문에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파이트가 파이썬 2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난 회사에서 이제 모니터링 툴 셋업 같은 거 할 때 그래파이트를 쓰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2밖에 안 돼서 되게 3를 쓰고 싶었는데 그렇게 같이 이제 연동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됐어서 계속 그냥 기다리다가 이제 결국 안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파이썬 보고 있는 동안에는. 근데 그 이후에 넘어가지 않았나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도 약간 모르겠어요. 애매하잖아요, 사실. 지금은 오히려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오히려 파이썬 2를 지원하지 않는 라이브러리가 훨씬 많아요. 저희가 그거는 실제 약간 사용할 이제 때 보면 장고 쪽이나 이쪽에 한정된 것 같고 AWS CLI 툴이나 이쪽 다 파이썬 쓰거든요. 네 다 2.7, 2.2. 진짜요? 2.몇. 아닐 것 같은데 아직 AWS 지금은. CLI도 뭐 버전 자체를 올리긴 하는데 네. 뭔가 그런 CLI들을 설치하다 보면 파이썬이 예전에 그 서버 엔지니어라 그러나요? 인프라 쪽 하시는 분들이 많이 썼잖아요. 시스템 네. 엔지니어. 네. 시스템 네. 엔지니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은데 네. 그쪽은 약간 굳이 맞아요. 지금까지 잘 안 그냥 파이썬 넘어갔었고. 2.7은 기본 깔려 있고 3.0 안 깔린 경우 많았잖아요. 계속. 그쵸. 그 그쵸. 시스템상에 네. 리눅스 시스템상에 2점이 깔려있던 경우가 네. 많았죠. 그게 아마 사이트 패키지로 들어간 게 뭐 1, 2년 사이쯤인 것 같고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도 파이썬 3로의 전환은 최근 1, 2년 사이에 되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 많이 일어났죠. 네. 최근 1, 2년 사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잘하시는 분들이 3 써야 된다. 3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안 쓰는 사람이 진짜 많았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좀 확인을 해보니까 2008년에 파이썬 2.6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2.7이 나온 것도 2010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10년이나 지난 거잖아요. 그냥 파이썬 3는 2008년인데 똑같이. 네, 파이썬 3가 이제 2008년에 나왔는데 거의 도입이 안 되다가 얘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3.43 뭐 요때부터 이제 조금씩 퍼지기 시작해서 지금 3.6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파이썬은 사실 2.7이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 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깔려 있기도 해서 네. 좀 안 넘어가고 싶었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워낙 업데이트도 안 되고 2.7에서 2.8로라도 업데이트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제 공식적으로 중단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이제 체념하면서 3.x를 도입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2.7은 지금 보면 1월에 이제 2.7의 최종 핫픽스 버전인 2.7.18 버전이 코드 프리즈가 돼요. 그리고 그것도 재밌네요. 2.7.18이 공식적으로는 4월에 출시가 되면서 그 버전으로 이제 종료를 시키는 거죠. 최종 종료를 하고 그다음에 버전은 없다. 2.x 버전은 없다. 3.0으로 다 넘어가도록 하고 그 코드 변환해 주는 도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숫자 2, 그다음에 영어 2, 그다음에 숫자 3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거는 파이썬에 포함된 도구인 거예요? 포함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저희가 44비트에다가 글을 요약해 놨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파이썬 2에서 3로 넘어가기 공식 문서를 링크를 해놨거든요. 대응 네. 방법 쪽에. 그래서 그 공식 문서를 보시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뭐 퓨처라이즈 뭐 이런 툴들도 있고. 원래 그런 게 제일 유명하지 않아요? 프린터에 괄호 넣느냐 안 넣느냐. 그렇죠. 그게 가장 큰.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니까 쉬운데 이제 뭐 라이브러리 사용한다거나 각종 URL 립 쪽이 좀 많이 꼬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사건으로 네. 파이썬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엔지니어가 어차피 이거 새로운 언어니까 고로 해야지 하면서 이번 기회에 막 옮기고. 아니에요. 그럴 그리고 거 같지 않아요. 머신러닝이나 뭐 이쪽 하는 분들도 파이썬 데이터 분석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 이유도 없고 뭐 보안 이슈도 좀 적어서 그분들은 그쪽 툴들도 다 3.0 많이 넘어갔나요? 라이브러리나 이런 게? 근데 뭐 그쪽에서 제일 많이 쓰는 툴이라고 하면 판다스 뭐 그쵸, 이런 그쵸. 것들인데 뭐 진작에 지원이 들어갔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머신러닝 파이썬 쪽이 뭐 과거에 시작했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쪽 분야는. 그리고 아마 그분들은 시작하면서부터 3.0대를 쓰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요. 3.x. 아니 그건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2년 전에도 머신러닝 공부하려고 하면 네. 문서가 항상 2.x랑 3.2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3.0을 쓰면 잘 안 될 거야. 약간 이런 뉘앙스 글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선택을 네. 하라 그러고 파이썬 3를 쓰면 무슨 명령어마다 파이썬 3를 쓰고 PIP 3를 써야 된대요. 한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또 식으로. 맥에 막 안 깔려 있고 네. 맥에 그냥 파이썬 2.7이 이미 있다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시작할 때 오히려 개발 잘 모르면 PIEMV나 뭐 그런 거 잘 안 쓰니까 그냥 모르겠고 이미 깔려 있는 거 그냥 그렇죠. 쓰면은 2점 매수로 네. 시작했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은데. 제 머릿속에 2.x를 지운 지가 오래라서 여기는 노골님의 네. 나와바리니까 노골님의 의견을 머신러닝 쪽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노골님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죠. 네. 저는 본 지 꽤 오래돼서 사실 그렇죠. 그런 것만 이상하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패키지 해서 3 지원하는 거 몇 개 있냐. 근데 뭐 보면 아직 50%도 안 되네. 약간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 거 쓰려고 네. 하니까 또 3을 못 써. 약간 그런 게 계속 이제 의존성이 겹쳐 있는. 결국 시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네. 머신러닝을 파이썬 때문이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외수겸님이 나오셔서 C샵 환경 개발 환경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 해주셨는데 C샵보다 C가 굉장히 아직도 많이 쓰고 있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많이 근데 쓰고 많이 있겠죠. 쓰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추세가 약간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예, 추세도 올라가고 있고 이게 이제 TOB라는 곳에서 매달 한 번씩 언어 순위를 발표를 해요. 이 언어 순위는 구글 블로그, MSN, 야후, 바이두, 위키피디아,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 횟수를 모아서 그 검색 횟수는 커리어에 대한 거야? 아니면 그냥 일반 검색인 걸까요? 일반적인 뭐 예를 들면 파이썬이라고 했을 때 파이썬 뱀을 검색한 경우는 빼지 않을까요? 네. C는 SEO 관점에서 그건 알아서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래서 매달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이제 요번에는 2020년 1월치를 발표를 한 거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뭐 순위는 변화가 없어요. 1, 2, 3위의 순위는 변화 없어요. 1위는 자바고 네. 2위는 C고 3위는 파이썬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C가 좀 각광을 받은 게 상승률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보통 이제 1, 2, 3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어와도 이 상승률 자체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거잖아요. 뭐 자바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0.01% 줄었거든요. 체인지가. 근데 C는 지금 2.44% 증가라고 돼 있어요. 예, 파이썬이 3인데 1.41%. 그래서 이게 상위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꽤 지속된다 이런 것들이 좀 고무적이어서. 근데 TOB가 네. 예전부터 항상 이제 루비 쓸 때부터 소수 언어를 쓰다 보면 믿음이 안 가는데 얘들은 도대체 기준이 뭘까 네. 생각해 보면 이제 기더비 유니버스에서 발표한 게 있잖아요. 옥토버스. 네, 옥토버스에서 예. 거기에 탑 랭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덥의 레퍼지터리 컨트리뷰터 기준으로 잡은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여기 보면 2014년부터 19년까지 자바스크립트가 1등인데 그쵸. TOB는 그동이- 저 바닥에 보이지도 않아요. TOB의 순위에는. 음. 그러니까 TOB가 어떻게 보면 뭔가를 기준이 그 저 20-30년 전에 뭐 기준을 가지고 계속 하는 건지 TOB의 자바스크립트 순위가 생각보다 자바스크립트는 있어요. 7인데? 그렇긴 한데 그 그래프 상으로는 그러니까 비율 네, 네, 그쵸, 아무튼. 그쵸. 레이팅 자체가 네, 낮다는 7이고 거죠. 또 TOB는 비주얼 베이직 닷넷이 있어요. 비주얼 베이직 닷넷도 약간 높은 편이잖아요. 엄청 높은 거죠. 지금 6이니까. 기덥이나 이쪽엔 존재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또 추세가 아까 말했듯이 C샵이 약간 미뤄지고 있다 그랬는데 예. 그게 기덥 레포트에는 반영이 돼 있어요. 2019년에 약간 올라와요 순위가. 그리고 자바는 약간 떨어지고 파이썬 올라가고 이게 다 타입스크립트 올라가는 것도 기덥 쪽엔 다 반영이 되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믿음이 가는 게 루비가 2015년부터 쭉쭉 빠지는 게 이게 티가 나요. 네. 루비가 2014년에 1위였을 거예요. 그쵸. 과거의 영광. 2015년에 당근마켓 시작할 때 이제 루비 막 쓰고 그때부터 이제 루비 순위가 떨어지는 게 이게 그러니까 옥토버스에서 발표한 거는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거랑 그쵸. 비슷한데 우리가 있는 생태계랑 비슷한 느낌인데. TOB는 그게 너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스위프트가 저 랭귀지 위에 올라와 있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iOS 개발에 특화돼서 진짜 소수잖아요. 근데 근데 오브젝티브 C도 네. GitHub에서 꽤 높았잖아요. 지금 네. 14년부터 16년까지 없어졌어요. 10이었어요. 내려가긴 2016년에 했지만 없어졌잖아요. 내려가긴 했지만. 근데 이게 어떻게 네. 보면 그 옥토버스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은 오픈 소스 생태계에 국한된다고 하면 TOB는 전체 개발 생태계를 반영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있네요. SI 개발이나 뭐 그쵸. 이런 것도.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약간 커리어 쪽의 사이트라든지 검색이라든지 그런 게 좀 평가가 더 들어가는 건지 아, 가중치 같은 게 네. 그게 좀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음. 저도 이제 가끔씩 보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조사되는지까지 막 살펴보진 않았어서 네. 자세히까지는 모르거든요. 알려주세요 나중에. 뭐 조사해서 알려주세요. 검색 기준 검색 횟수라고 하는데 네. 이게 정확하게 공개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좀 그냥 개인적인 얘기지만 네. 재밌는 포인트를 하나 짚어보면 지금 2020년 1월에 네. 루비가 7단계 상승한 것 같아요. 뭐 이거 오. 작년에 비해서. 월별로 발표요? 월별 발표하는 것 월별로 같은데 발표하는데 작년 1월에 비해서 네. 작년 1월에 18위였거든요. 근데 11위까지 뛰었어요. 이거 얘네들 월별로 해서 그래요. 루비가 남라다 크리스마스에 새 버전 하니까 아. 잠깐 올랐다가 아니 크리스마스 지나면 다시 떨어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월별로? 이거는 지금 비교치가 작년 1월과 올해 1월이거든요. 아 그러네. 예. 그러면 똑같은 시점인데 그렇네. 그 루비 왜 이러지? 믿음이 안 가요. 뭐 다른 언어들이 더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레이팅 보면. 기준으로는 그렇긴 네, 해요. 다른 언어들이 많이 GX가 떨어져서. 마이너스 0.03%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그래서 TOB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예전에 좀 열심히 보다가 맞아요. 예. 사실 뭐 엄청 크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라서. 그쵸. 예. 남들이 뭘 쓰든 아 근데 C는 진짜 어떻게 집계하는지 궁금하다. 이 검색 엔진에서 이거를 그러네요. 고도 힘들어요. 고도 바로가기 언어. 맞아요. 맞아요. 고는 그래도 가끔 그래서 일부러 고는 검색할 때 전 고랭 치기도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음, 저 그것도 애매한 것 같아. 고랭이라고 쳐야 되나 고라고 쳐야 되나. 음. 그것도 살짝 애매해서. 구글이 알아서 해주겠죠. 자기들이 만든 언어인데. 근데 C는 진짜 애매하잖아요. C는 구글 잘 해주나? C는 어떻게 검색해요? 뭐 아무튼. 네. 뭐 다음 주에 루비 좀 많이 다뤄주실 예정인가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루비 하시는 게스트분 모시고서 저희 서초루비에서 발표하셨던 네. 이제 펭귄님 네. 같이 모셔서 루비 2.7 릴리즈 한 거랑 이제 3.0 얘기 좀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뭐 그것만 하려는 건 아니긴 한데 이제 그런 거 좀 메인으로 해서 오랜만에 2.7 다음 버전이 3.0이에요? 몰라요? 아니 3.0입니다. 오랜만에 루비 얘기 좀 해보려고 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전 안 나와도 되겠네요. 아 나오셔야죠. 파이썬 얘기 해주셔야죠. 파이썬 까야지. 근데 둘 다 비슷해. 서로 깔 수도 없어. 아 그럼요. 작년에 같이 이제 루비카이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몇 번 얘기하긴 했는데 네. 지금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시국이 이래서 시국? 그거랑 상관없이 약간 시국도 그렇죠. 예. 장소도 그랬었죠 이미. 시국이 그래서 사실 비행기도 없어진 것 같긴 해요. 아 맞아 비행기 네, 없어서 직항도 비행기 없어져서. 없어졌어요. 엄청 다음 주에 이야기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이제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총선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정치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정치 얘기는 아니고 약간 관련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정치랑 살짝 이제 걸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의 대표이신 분을 민주당이 영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총선 시기가 되면 좀 이 사람을 우리 당원으로 만들면 이슈가 될 것 같아라고 하는 좀 저명 인사, 사회적인 저명 인사, 뭐 인재, 뭐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하거든요. 이거 영입은 뭐 이제 당 내에서 어떤 중요한 직책을 바로 준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당원으로 등록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 그냥 당원인 예.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기사가- 인물이 아니에요. 기사는 안 나겠죠.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 기사를 낙현님 이렇게 유명하시니까. 뽑아주니까. 그렇죠. 기사로 저희가 만들면 되니까. 왜냐면 거꾸로 네. 이 정도 직위를 가진 분이 미리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직. 미리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영입 발표 이렇게 하진 않죠. 그냥 뭐 어떤 지역구에 뭐 후보가 됐다. 민주당 후보가 됐다. 그러니까 혹은 후보랑 뭐 떠나서 무슨 당 후보가 됐다. 이렇게 그냥 단지 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당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말고 당적이 없는 분이었는데 혹은 이제 다른 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분을 요번에 뭐 특정 당에서 영입을 했다. 그럼 이제 당원으로 가입을 신청을 한 거죠. 심지어 이미 당원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좀 재밌는 게 스톡 옵션을 포기했다고 해서 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핵심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루고 싶은 거는 이제 이분이 요 당원 오시면서 그러니까 사퇴를 하셨어요. 카카오뱅크 대표를 사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카카오뱅크에 머무신 기간이 3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3년 이후에 스톡 옵션을 행사하실 수 있었는데 3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가지고 계시던 스톡 옵션을 포기를 했는데 그게 무려 52만 주.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주는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발행액과 현재 가치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발행액보다 이제 잘 나가겠죠. 카카오뱅크는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근데 뭐 어떤 기사에 따르면 추정하기로는 한 100억 원의 가치가 있는데 이거를 포기했다. 그래서 조금 화제가 되었죠. 그럼 이게 뭔가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 기업인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그런 건가요? 그걸 잘 모르겠어서. 법적으로 네. 국회의원 하면 뭐 그 조국처럼 뭐 신탁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말고 지금은 당정만 네, 이제 당정만 한 거라고 보유한 그러셔서. 하려고 거기 들어간 때문에. 거니까 뭐. 뭐.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건 이 들어가신 애매한 부분들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 아마 그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내년 그러니까 올해 말 뭐 내년 초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에 국회의원을 어차피 하게 되면 신탁을 한다거나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냥 하면서 기사가 나오게 되니까 그 하면서 시점에 같이 공동 대표도 내려놓고 뭐 그렇게 그냥 이제 하시지 정치 쪽으로 않나. 더 가시는 거에 그럴 가깝. 것 같아요. 겠죠? 그냥 스톡 네. 옵션은 일반적으로 회사 재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 행사 계약상. 네, 네, 그 뭐지 그 기간이 되기까지 음. 뭐 일반적으로는 3년 걸어요. 근데 네. 이분이 이제 보니까 2년 됐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못 받는 걸 수도 있어요. 1년 그쵸. 더 있지 않으면 혹은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중에 이분 이제 국회의원 나오면 재산을 봐야 되겠어. 근데 이게 또 이제 재미있는 건 보통 이런 식으로 영입을 하잖아요. 당원으로 영입을 하면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뭐 특정 지역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다거나 아니면은 그 당마다 비례대표들이 있잖아요. 그 비례대표 순번에 이제 포함을 시켜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입성을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비례대표에 들어갔는데 순번이 떨어질 수도 있죠. 뭐 나중 순번이라서 떨어진다거나 네. 아니면 지역구의 후보로 나갔지만 상대당보다 이제 득표를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살짝 애매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처럼 이렇게 언론하면서 들어오는 건 다 비례대표 순번이에요 사실상. 꼭 그렇지는 않아서 그렇긴 한데 이번에 이제 첫 이제 번째 들어오는 이야기하기로는 사람 뭐 청년 뭐 이런 건데 아무튼 뭐 장애 가지고 있는 그 예, 교수님 예. 오고 막 이게 원래 장애인 여성 이게 앞번호거든요. 네, 보면 맞아요. 딱 거의 그 순서긴 해요. 비슷해요. 물론 안 정해져서 약간 어긋날 수 있는데 이렇게 이런 분 데려올 때는 이분이 그 일반적으로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비례대표죠. 저도 이제 근데 포기를 뭐, 했다는 거는 네. 그런 거에 가깝지 않나 싶긴 해서. 그렇지만 이제 카카오뱅크 대표였다라는 정도면은 지역구에 가도 전 아니요, 뭐 안 돼요. 연예인도 안 되는데. 아무튼 전 궁금한 게 네. 진짜 이걸 포기했는데 가격이 꽤 되면 지금 단순히 그냥 최초 500원으로 하면 2억밖에 안 되거든요. 500원 아니에요. 5,000원이라 그랬어요. 5,000원이면 20억밖에 안 20억. 되는데. 20억 밖에라고요?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있긴 여기서는 해요. 더 큰 금액이라고 나와서 네, 지금 그 얘기가 있긴 해요. 카카오뱅크가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다. 올해 상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아 올해죠. 네. 2020년. 죄송합니다. 네. 아직 시간을. 올해 상장을 꼭 성공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상장을 했을 때 증권사들에서 내놓은 가치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 단위가 이제 벌써 조 단위로 보고 있어서 사실 가치로 보면 꽤 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분이 보니까 막 금융 쪽에서 동양증권 상무에 뭐 한국투자증권 운용본부장에 뭐 투자 신탁 이런 거에서 재산이 이미 많아가지고 그렇기도 하겠죠. 포기했을 수도. 나 근데 같은 이제 절대 포기 사실 못해. 이게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가지고 있던 어떤 스톡 옵션을 행사를 못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회사는 다니고 있어야 돼요. 회사 그게 아니라 다니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제 스톡 옵션이 아니라 주식을 갖고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쵸. 이 주식을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이분이 뭐 그 국토교통부나 국토교통위원회나 어떤 다른 위원회로 가실 경우에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로 소속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 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만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되어 있는 주식은 포기해야 된다 혹은 신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거는 거고. 경력 때문에 무조건 금융이 그렇죠. 가겠죠. 근데 그게 문제인 거죠. 경력이 있는데 뭐 전혀 다른 위원회로 가기는 사실상 어려우니 그런 경우들 어쨌든 때문에 고려를 하시는 뜨면 것 같습니다. 봅시다. 재산이 얼마였길래 이걸 포기했는지 네. 근데 궁금해졌어요. CP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 IT 쪽 그 기업인 분은 아니신 것 같네요. 네. 금융 쪽. 금융 네. 쪽. 금융 쪽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스톡 옵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뭐 사실 자기가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스톡 옵션 지분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없어지는 52만 주? 애초에 스톡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거에 앞서서 설명해 주세요. 스톡 옵션 자체를 조금 얘기를 드리면은 네. 이제 뭐 사실 스타트업에서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연봉의 일부를 이제 스톡으로 받는다거나 계약 상에서 스톡 옵션을 로 이제 받으면서 연봉 조정한다거나 우리나라에선 아니면 많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스타트업에서 많이 나오죠. 완전 초기 스타트업 그런 데서는 아니에요. 아닌가? 많이 해요? 제가 듣기로는 저도 잘은 해외는 몰라요. 해외는 스톡을 직원들한테 스톡을 안 주면 스타트업에 올 이유가 없어요. 해외에서는. 사실 글래스도어라는 이제 잡플랜이 비슷한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검색을 하면 항상 그 급여가 적혀 있고 옆에 그 지분이 적혀 있거든요. 뭐 매년 1%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0.1% 준다거나.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구인 공고를 아무리 봐도 그런 경우들이 드물어서 저는 스타트업계에서 이게 잘 행해지는 어떤 옵션으로 저는 그렇게 정량화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예. 보통은 이제 협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음. 로켓펀치 같은 데 보면 그런 데들은 꽤 있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약간 급여도 애매하게 적혀 있고 대신에 이제 스톡옵션 가서 협의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적혀 있는 케이스들은 꽤 있었던 것 같긴 스톡 해요. 이야기는 약간 뒤에 하고 먼저 금융상품 네. 이야기 해주세요. 네, 스톡 약간 옵션 이제- 설명을 먼저 하고 나중에 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톡 옵션이라는 게 어쨌건 이제 연봉이랑 대비를 해서 받는다고 치면은 일부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일부분을 연봉 대신에 스톡 옵션을 받는다 이런 계약을 했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스톡 옵션이라는 건 결국에 돈의 가치가 있는 어떤 금융 상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융 상품이라 하시면 뭐 적금이나 뭐 펀드 이게 이런 느낌인가요? 옵션이잖아요. 그쵸. 그런 거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옵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 내가 미래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네. 그 선물 거래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맞아요. 느낌이죠. 근데 쉽게 옵션은 두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내가 미래 시점에 이 뭐 아이폰 SE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100만 원이에요. 그럼 이게 나는 1년 후에 얘를 한 80만 원 정도 팔고 싶어요. 그럼 이제 팔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는 거죠. 한 10,000원 정도에.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 가격은 뭐 서로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거는 이제 사실은 합의를 하는 거긴 한데 서로 판단하는 거죠. 이게 더 네.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 이제 파는 예. 사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약간 보험 같은 거랑도 비슷하긴 한데 그 2년 후에 폰 바꿔준다 공짜로 이런 거랑도 비슷한 건가요? 그랑 좀 그런 다르죠. 옵션? 그거랑 그러니까 어떤 그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옵션이라고 있는데 10,000원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가격은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둘이 합의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 10,000원 정도면 내가 이걸 사서 팔았을 때 90만 원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이제 10,000원 사는 거죠. 근데 떨어져도 나는 10,000원만 손해 보는 거니까. 네. 그래 팔 수 있는 권리를 이제 팔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매각을 하는 건데 네. 그러면 주식과 다른 건 뭔가요? 저 좀 헷갈리기 시작했어. 주식은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주식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면 돼요. 돈 주고 네. 네. 500만 원 주고 사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지분의 변동이 없는데 스톡은 신규로 발행하는 거고 스톡을 지금 살 수 있는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럼 스톡은 법적으로 이건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네. 법적으로 최소 2년 이상 이 회사에 다녀야지 줄 수 있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그 안에 줄 수 없어요. 1년만 다녔는데 스톡을 줄 수 없어요. 약간 거기 앞서서 주식을 그러니까 직접 주지 않는 거기에 거죠? 앞서서 주식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가 스톡 옵션은 네. 내가 3년 후에 이 주식을 뭐 500원에 살 수 있는 1000주를 500원에 살 수 있는 권한을 그냥 서로 계약서 쓰는 거예요. 주식을 권리를 써요 주는 그때. 거죠. 그래서 그때- 옵션 예, 그때 회사에서는 주식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 사람이 3년 후에 어느 시점 사이에 그 사이는 아무것도 스톡 없죠. 옵션을 예. 행사하겠다고 하면 그때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이때 이 돈으로 주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스톡 옵션이 지금 52만 주인데 이분이 포기했잖아요. 네. 애초에 카카오 주식에는 아무 변동이 없어요. 아. 네. 미래에 변화할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한데 예. 기본적으로 변동이 없긴 하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 앞으로 돌아와서 네네. 아무튼 이제 옵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미래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샀잖아요. 그럼 이제 네. 나는 무조건 팔 수 있는 거죠. 그때 가서. 네. 그게 이제 팔 수 있는 권리고 이걸 이제 풋옵션이라고 하거든요. 팔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살 수 있는 건 반대로 내가 미래에 어떤 상품을 얼마의 가격에 사겠다라고 네. 계약을 하는 거를 콜옵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톡 옵션은 이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콜옵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콜옵션인 옵션이 거죠. 두 개라고 하신 옵션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종류가 있다고 근데 이거를 하시는군요. 저는 회사랑 상관없이 생각을 예, 해보자는 예. 거예요. 어떤 금융 회사에 상품으로. 그쵸? 어떤 회사에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테슬라 같은 건 좋은 예죠. 왜냐면 테슬라 같은 건 좋은 예가 뭐냐면은 테슬라 주식을 살 수도 있지만 얘가 망할 위험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한 3년 후에 갑자기 현기차가 너무 잘해서 음. 폭락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주식을 사지 말고 그럼 나는 3년 후에 얘가 지금 10,000원이라고 하면은 2만 원 줘도 좋아. 2만 원 정도 주고라도 2만 원 정도 어떤 그 프리미엄을 내고라도 살 수 있는 권한을 사놓으면은 얘가 100배가 돼 있어요. 그럼 나는 10,000원짜리 주식이 100만 원이 돼 있는데 네. 2만 원 프리미엄 빼고서 98만 원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손해 보는 금액은 손해는 아니고 내가 지불하는 비용은 2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건 간에 예.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런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미래가 불안정한 사람은 이제 그거를 이제 계약을 해서 서로 이제 좋은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약이 되는 거고 실제로 이 옵션의 가격은 처음에 거래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동을 해요. 그러니까 옵션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그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면 옵션도 같이 올라가요. 네, 그렇겠네요. 네. 테슬라 뭐 1,000만 대 팔고 있는데 옵션의 가격이 안 오를 다 네. 아무리 누가 봐도 다 오를 네. 거면 다 살려고 할 거잖아요. 회사가 유망하고 잘 될 것 같고 누가 봐도 3년 네, 후, 그쵸. 5년 후에 가치가 올라갈 것 같으면 그 옵션의 가격도 상승하기 올라가죠. 마련이다. 네. 100배까지는 모르겠지만 50배쯤 될 수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옵션이라는 게 결국 금융 상품으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가치를 가지는 계약.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매길 수가 있고 그 가격을 가지고 나중에 옵션 자체도 교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물론 스톡옵션 아니에요. 스톡옵션 네, 아니긴 네. 한데 옵션 자체 교환할 수 옵션은 있거든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취업하는 회사에 콜옵션을 사는 그 개념으로서 이해를 했을 때 그 옵션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스톡옵션을 준다고 해도 네. 그 가치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거든요. 이게 뭐 천주 준다고 하는데 천주가 뭐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연봉에 있어서 뭐 100만 원짜리인지 200만 원짜리인지 네. 혹은 이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게 얼마나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한 이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보통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스톡 옵션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설명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약간 그 스톡 옵션이 가치가 없다는 거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번 그 주식 때문에 혹은 스톡 옵션 때문에 많이 이렇게 그 손해를 보셨던 분들이 많아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참 IMF나 2008년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톡 옵션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뭐 없어진다거나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휴지 조각이 되는 경험을 많이 한 거죠. 행사를 하고 싶은데 행사를 못 하는. 그건 닷컴 버블 같은 걸 얘기하시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IMF 때 그런 일들이 있었고 IMF는 일차적으로. 아니죠. IMF는 잘 모르겠어요. IMF는 스톡 IMF 옵션은 끝났으면 거의 상관없고.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랑 네. 같이 꺼진 거잖아요. 닷컴 버블 꺼지면서 닷컴업은 그 다음에 IMF 나오고. 꺼졌죠. 네, 그러니까 네. 스톡 옵션 얘기는 IMF는 아마 우리나라만 온 거니까. 네, 뭐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톡 옵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식이랑 비슷하게 어떤 그 내가 수익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휴지 쪼가리로 바뀐 그런 경험들이 좀 많고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세대가 아니라 약간 우리보다 한 세대 앞선 세대들이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이 퍼져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는 예. 어차피 미국도 닷컴 버블 엄청 심했어요. 그쵸. 우리나라보다 더 심했어요. 어떻게 그쵸, 보면 그쵸. 그때도 똑같이 스톡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가 왔음에도 여전히 그걸 원하는 거는 엄청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그게 눈에 많이 띄어요. 그렇죠. 내 지인들도 예. 그렇고 근데 한국도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한국은 망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네. 그러니까 아빠한테 들었을 수도 있지만 아빠 세대까지 오지도 않고 그냥 망한 사람들이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안 좋게 느껴지는데 성공한 회사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공한 것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이버도 참고로 초보기에 스톡 많이 줬고 음. 그걸로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오히려 10배 때 판 사람들이 많죠. 더 100배, 많이 1000배가 먹고. 됐는데도. 네. 그런 사람은 그 다음 판단에 이걸 더 사고 싶어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뭐 스마트 스터디 때도 뭐 그런 비슷한 게 있었고 삼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례가 많아서 그렇지 삼성도 그때 공장 직원들한테도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계속 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그거를 케이스들이 있죠. 계속 네. 꾸준히 모은 사람은 떼돈 번 거고 네. 그때도 망할 것 같다고 한 사람은 안 벌었는데 문제는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 돈 쓰면서 하는 거고 일반 약간 이상한 회사들이 있어요. 한국의 특수 구조상 뭐 자회사에 가지고
막 그 스타트업 같이 하는 건데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기도 그런데 막 이상한 기업을 세워서 막 뭐 대기업 지주회사급으로 만들어 놓은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은 주식이라고 줘놓고 그거 없애버리는 회사. 아. 이런 회사 경험한 사람들은 이 주식이 아무 쓸모 없는 거고 예. 맞죠. 근데 이제 네네. 일반적으로 그냥 회사가 하나인 회사들은 약간 이제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안 좋은 경험한 게 너무 많이 퍼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그런 회사가 많긴 한데 벤처인데 막 자회사 이상하게 막 엮여 있어. 그러니까 자회사의 좋은 케이스는 네이버 같은 경우거든요. 카카오나 100% 자회사예요. 이건 뭐 크게 별 상관없어.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만드는 건데 네. 약간 안 좋은 경험이 계속 퍼져서 사람들이 스톡에 대해서 안 좋게만 생각하고 반대로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또 그걸 몰라요. 그거에 대한 조언을 구할 사람도 없고 그냥 그 조언을 구하면 그 사람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인터넷에서 망했다더라. 네, 맞아요. 네. 아름아름 아는 사람이 그 스톡 받고 망했다더라. 뭐 네. 스톡이 휴지 조각 됐다더라. 그리고 뭐 스톡도 그렇고 주식 자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안 좋기 그쵸.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제 얘기를 듣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저는 좀 구분을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두 가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CP가 얘기한 것도 섞여 있긴 한데 유상증자랑 스톡옵션 달라요. 그렇죠. 네. 유상증자는 진짜 주식을 발행을 해서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뭐 우리 사주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 유상증자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보통 이제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주가를 그냥 그대로 내고서 그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네.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예요. 회사의 주가가 3만 원이라 치면은 3만 원을 다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사고 나서 떨어지면 이제 그만큼 손실을 보는 거고 네. 오르면 그만큼 이득을 보는 거죠. 근데 스톡 옵션은 사실 리스크가 원리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로죠. 거의 없죠. 사실은 거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회사가 망했어요. 내가 손해 보는 거는 스톡 옵션이 사라졌을 뿐이잖아요. 사실. 그렇네요. 네, 그건 내가 돈을 더 많이 지불하진 집어넣어서 않았으니까. 망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네. 이제 3년 후에 예를 들어 3년 베스팅이 걸려 있다고 했을 때 3년 후에 내가 이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은 안 사면 그만이잖아요. 내가 제시받은 가격에서 안 사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손해 볼 건 없는데 문제는 뭐냐?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스타트업에 들어가는데 연봉의 한 50%를 깎고서 스톡옵션을 받았어요. 그거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가격을 산정하는 협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거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뭐 아마 대부분은 이제 물어보지도 않고 받거나 그런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물어본다고 해도 이제 잘 아는 사람이 네. 주변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최근에 있었는데 본인의 판단이에요. 이 회사, 그러니까 내가 스타트업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가 제일 중요한데 저희 당근마켓도 그렇고 당근마켓과 만약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똑같은 연봉을 준다고 했을 때 당근마켓에 오는 이유가 연봉 때문일 리는 없잖아요. 뭐 다른 것 때문에 있을 수 있죠. 뭐 재택근무 가끔 한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면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거면 그냥 연봉을 똑같이 받고 일이 오는 거고 근데 뭐 복지 뭐 이런 거면 복지는 아무리 스타트업이 좋게 해도 네이버 카카오 따라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네,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럼 그쪽에 있는 거고 반대로 성장을 원해서 그러니까 그 엄청난 성장 구글 페이스북 로켓에 타고 싶다. 네. 회사의 뭐 성장 말하는 네. 거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내가 구글 같이 예전에 페이스북에 뭐 페인트 칠해주고 떼돈 번 사람처럼 돈을 벌고 싶다 나도 스타트업의 성장에 그러면은 연봉을 포기하고 무조건 스톡을 받아야죠. 연봉을 빵원 받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면 회사의 성장에 따라서 연봉은 올려주겠지만 연봉으로는 엄청난 그 부를 축적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연봉 2억을 받아도 안 돼요. 연봉을 5억 받아도 안 될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 미국의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망하는 뭐 스포츠카 타고 이런 거는 연봉 5억 받아도 쉽지 않아요. 네. 빵원은 좀 심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빵원 심한데 심한 것 아무튼 같고. 극단적인 예의를 드신 거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성장을 원하면 그렇죠. 네. 엄청난 성장의 그런 거를 바라고 스타트업으로 왔는데 스톡 옵션을 안 받아. 그러면은 본인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냥 근무 환경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스타트업을 선택했으면 스톡을 안 받으면 이제 본인의 목적에 맞는데 네. 내가 회사의 성장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싶다 이러면 회사 뭐 물론 스타트업도 인센티브 줄 수 있지만 인센티브는 진짜 많이 줘봤자 네이버 카카오도 1,000만 원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줘도 이 회사가 1조 기업이 돼도 내가 10억일 때 이 회사 들어갔는데 1조가 돼도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한계가 있는데 내가 그 성장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싶다 그러면 스톡을 선택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뭐 한 주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자기가 원했던 스타트업의 목적 이걸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내 연봉은 기업의 성장만큼 올라가지 않지만 음흠.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보상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하시는 얘기들은 다 회사가 잘 되고 성장하고 맞아요. 이런 네. 거의 가정인 건데 혹시나 이제 내가 취업하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물론 들어가고 싶은 회사니까 내가 뭐 이력서도 넣었고 했겠지만 이 회사가 100%한 80%의 확신으로 3년 후에 성장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스톡을 선택하겠죠.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물론 성장할 수도 있지만 이 성장이라는 건 회사가 아무리 잘해도 시장 상황이나 뭐 세계 경제가 갑자기 망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스톡을 선택하기가 좀 꺼려지잖아요. 근데 그거죠. 애초에 스타트업을 왜 선택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애초에 성장을 원해서 갔으면 네. 성장 확률이 30%면 안 갔어야죠. 네. 그러니까 제일 아까운 건 내 연봉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본인의 시간이 제일 아까운 거예요. 어떤 회사든 가면 2, 3년이 있어야지 스톡이든 뭐든 뭔가를 해볼 수 있고 네.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40세까지라고 해도 대학교 40세? 졸업하고 해도 그러니까 아무리 40년? 그러니까 40살에 뭐 정년 퇴직한다는 이야기 많잖아요. 요새는 뭐 네, 그런 그러니까 얘기도 있긴 25세에서 만약에 40세 사이라고 해도 15년에 그러니까 내가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특히 결혼하고 애 낳으면 더 힘들어지니까 15년 안팎에 한 3-4번 도전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성장을 원하는데 30% 확률의 스타트업에 들어간다는 애초에 안 맞는 것 같고 대신 이제 뭔가 문화나 뭐 이런 거 이 회사가 그냥 개발이 좋아서 뭐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간다 그러면 방금 말한 포인트에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걸 선택할까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구직자니까 구직자 입장에서 지금의 당근마켓은 굉장히 그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사실. 그래서 누구나 선택할 것 같아. 쉽게. 그런데 당근마켓이 뭐 다만 1년 반 전이면 그 이제 낙교님이 하실 그 시점인 거잖아요. 아니요, 그 시점에 그런가요? 대충 보면 한 네, 맞아요. 30명, 20명 규모였단 네. 말이죠. 아니죠. 아니요, 저는 10명, 6명? 10명, 15명? 그 백현동에서 들어갔잖아요. 백현동.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회사가 3년 후에 잘 될 것 같다라는 어떤 확신이 80%도 된다고 치면 그 시점에 예를 드는 과거의 거죠. 그 네. 시점에는 당근마켓 뭐 몇 명인데 주변에 다 물어보면 10몇 명짜리 회사가 3년 후에 이렇게 잘 성장해 있을 확률은 거의 없죠. 낮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스타트업에 가는 이유를 본인이 정해야 돼요. 그 큰 보상 돈 버는 거냐 네. 문화냐를 정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다 관련이 있는데 지금 당근마켓에 오면 당연히 좋겠지만 네. 그 3년 전에 그 리스크를 그러니까 2년 전에 리스크를 지고 들어왔으면 이미 이 사이에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많이 지고 아까 말한 대로 확률이 낮지만 내가 보상을 받고 싶으면 사실 이미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회사 입장에서 또 채용하기 쉬워요. 네, 그래서 굳이 이 사람 안 와도 되고 연봉도 어떻게 보면 더 그렇죠. 적게 줘도 될 수도 네. 있고 스톡이 해서 없을 수도 네,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성장과 보상을 큰 거를 바라면 네. 오히려 더 작고 성장 가능성 아무도 모를 때 들어가야지 음.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결국은 그거네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네. 본인이 정해야죠. 근데- 나는 돈을 많이 벌 근데 거다. 약간 이제 그런 시점을 떠나서 네.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기 기업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물론 이제 가장 경영의 관점에서는 네. 지분을 사는 게 사실 뭐 스톡이 아니라 지분을 사는 건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스톡은 거의 리스크 없이 내가 이 기업에 참여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근데 잘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그 기업이 진짜 좋은 기업인지에 대해서 클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마인드의 차이인 것 같은데 회사가 나를 뽑아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어떤 회사에 갈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막 면접을 20군데 이상씩 보는데 그분들이 보는 이유는 좋은 기업을 찾기 위해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가끔씩 보면은. 근데 그런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이제 거기서 그 중에서도 더 좋은 기업을 가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죠. 이제 협상력이 있어 훨씬 좋은 상황이긴 하겠지만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에 초기에 들어갔다는 거는 내가 기여를 하는 게
그 회사의 성장에 엄청 큰 영향을 준다는 거랑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더 열심히 해서 키워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포인트가 있고 그래서 단순히 이제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스타트업에 가는 거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건 좀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CP가 얘기한 정년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정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도전을 할 수 있는 정년? 그 이후에는 이제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그런 걸 하기에는 내가 연봉을 깎아가면서까지 저는 뭔가- 이미 글렀네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점 결국 근데 여기도 비슷한 관점인 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성장에 따라서 뭔가 이득을 얻고 싶은 관점이고 말한 대로 그냥 연봉 많이 받고 복지 좋고 일하기 좋은 문화 가려면 그냥 이미 커진 상태에서 좋은 기업 가고 스톡을 안 받아도 되죠. 이제 스톡 이야기를 보면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에서 줄 수 있는 스톡이 이것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법적으로는 벤처기업이면 30% 줄 수 있어요. 회사 주식이 100주면 회사 주식이 100주면 130주를 더 발행해서 총 130주까지 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런데 VC 투자 받고 하면 이게 10%로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VC 입장에서는 100주 대 대학의 비율이 있는데 30주를 그냥 추가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희석돼서 줄어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주식 얘기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주식이라든지 예를 들면 유상증자랑 스톡옵션의 차이를 잘 모르거든요. 물론 이제 뭐 속된 말로 짬이 차서 옆에서 막 많이 봐서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사회초년생이 뭐 그런 걸 아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끼친 영향도 사실은 알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VC가 왜 그 주식을 발행하는 걸 싫어하는지 그것도 있고 우선은 그러면 10% 제한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이미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스톡을 받고 싶어. 스톡 개념도 다 알았어. 그렇지만 그 회사 들어가면 스톡이 없어요. 10% 이미 나간 거죠. 그러니까 예로 들어서 카카오도 한창 잘 될 때 사람들이 막 몰려가던 때가 있어요. 네. 40명일 때는 이제 거의 안 가려고 그러고 저도 그때 카카오 망할 것 같다 그랬어요. 돈도 못 벌고 카카오 네. 게임 나오기 전에. 그때는 스톡이 조금 나왔지만 그 다음에 터지고 나서 들어간 사람 스톡을 못 받았어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10% 제한 이미 걸렸어. 그럼 그때 사람들은 유상증자. 네, 그때 해서 이제 카카오가 유상증자에서 조금의 권한을 줬어요. 뭐 1,000만 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살 수 있는 권한을 줬지만 그게 10배 되면 뭐 1억, 2억 정도 되겠지만 스톡 받은 사람보다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좋다고 생각한 기업이 딱 나왔을 때 스톡이 없어. 못 줘. 네. 회사에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뭐 이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거고 이제 다른 분들 들어보면 미국은 요 비율을 VC도 한 20%까지 잡는데요. 스톡 발행하는 비율을. 근데 사실 VC도 좋아하진 않지만 미국의 특성상 연봉만으로는 좋은 개발자 데려올 수 없는 걸 아니까 이 풀이 좀 넓은 거고 그리고 이제 스톡 옵션도 저도 이제 들은 거가 있는데 연봉을 깎고 스톡을 더 받은 분이 있었대요. 어디에? 카카오나 뭐 이런 데 들어갈 때. 아. 카카오에서도 적당히 제시해 줬는데 예. 나 모르겠고 연봉 안 받을 테니까 스톡을 더 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그렇고 이제 회사 경력 한 7년, 10년 하다 보면 연봉이 꾸준히 올라서 막 이제 요즘엔 좀 많이 높아졌지만 그때도 한 7천 가까이 이제 도달하고 몇 년 생활해 보면 대충 감이 와요. 내 연봉은 올랐는데 왜 내 생활은 바뀌지 않을까? 내가 모으는 돈은 별로 늘어나지도 않고 그럼 대충 때려보면 내가 어마어마하게 잘해서 내 연봉을 한 1억 넘게 받는다고 봤을 때도 내 전세 가격의 상승세를 못 따라잡는다는 걸 약간 깨닫는 때가 와요. 근데 마침 성공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을 내가 직접 창업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약간 이런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그것도 있는데 내가 돈이 많으면 성공할 것 같은 스타트업에 돈을 넣어서 투자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 시간도 안 버리고 어차피 스타트업의 성공 확률은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그냥 100군데다 집어넣으면 몇 개는 성공해서 그게 나머지 다 상세한 돈을 벌어주는 게 개인 VC가 되는 거군요. 예, 그게 VC의 구조예요. 네. 많이 하고 그쵸. 근데 나는 그런 돈이 없으면 근데 스타트업에 성공할 것 같고 여기 투자하고 싶으면 결국 나는 돈이 없기 잘 때문에 들어가야 돼. 10개 기업을 할 수는 없어서 3년에 한 번씩 회사를 다니면서 거기 스톡을 받아서 그걸 스톡 행사하고 또 다른 회사를 이직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내 노동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도 그렇고 좋은 회사에서는 스톡을 외부에서 막 사고 싶다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 근데 안 받아요. 안 팔아요. 네네.
이 회사 아무리 좋아도 나 저 주식 사면 무조건 오를 것 같아. 뭐 토스로 치면 토스 주식 사면 무조건 오를 것 같지만 토스 주식 안 팔아요 나한테. 그걸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직원으로 들어가면 스톡으로 살 수 있는 거야. 그 메일을 보내봐야겠네. 아 내가 한 10억 정도 투자하고 싶은데 받아주면 이 회사는 아니면 반대로 돈이 진짜 많으면 네. 스타트업 주식도 투자할 방법은 있어요. 내 돈이 진짜 많으면 막 PB들 연결해서 네. 나오는데 어쨌든 내가 돈이 없으면 내 노동으로 투자한다는 개념인 거고. 예전에 시피님이 그런 말씀 얼핏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 지분율은 중요하지 네, 않다. 맞아요. 그 얘기는 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지분율이 중요한 사람은 경영진 대표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 이제 협상할 때 최초에 뭐 공동 창업할 때는 중요하지만 그 다음 사람들은 내가 지분율을 0.1% 가지든 1% 가지든 물론 금액 차이는 있지만 그냥 그 절대적인 그 스톡 옵션의 차익만 생각하면 돼요. 스톡 옵션을 막 500원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최근 투자 밸류가 10,000원이었어요. 네. 그럼 9,500원이잖아요 주당. 네. 이 주당 9,500원을 몇 주로 받았는지 내가 1,000주 받았는지 해서 이게 1억 가치가 있는지 10억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면 되지. 이게 10억 가치가 있는데 나한테 1%안 주니까 나 안 갈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벌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를 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분을 가진 만큼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네. 그냥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영에 참여를 하고 싶으면은 지분이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지분으로 산다는 거는 반대로 스톡 옵션이랑 다르게 돈을 주고 그 회사 주식을 사야 돼요. 네. 바로 더 크게 살려면. 바로 투자하는 거니까 3년 후에 아까 스톡 옵션처럼 리스크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당장 내 돈을 넣고 투자자처럼 해야 되는데 쉽지 않고 돈도 많이 없고 또 팔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스톡 옵션을 거래할 때는 그 시점의 가치로 거래를 해요. 이 회사가 지금 10,000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3년 후에는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성장을 하면 그만큼의 차액을 전부 다 뭐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네, 물론 뭐 그거는 이제 더 훗날에 얘기가 될 수 있긴 하지만 현금이라는 거는. 근데 아무튼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스톡 옵션 고민하면 주변에 많이 물어봐요. 우선 이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아까 말한 대로 이상한 회사들이 많아요. 벤처에도 말만 벤처지 이상한 회사들이 많고 주식 사는 게 말 그대로 사는 순간 이미 쓰레기인 주식도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좀 성공한 사람이나 스타트업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좋다. 그리고 일부 스타트업들 한국엔 꽤 많은데 성공한 것 같은 회사 중에 인수되면 뭐 직원들이 돈 벌었겠게 하지만 대부분 대표 주식 100%인 회사가 훨씬 많아요. 왜냐면 대표도 성공할 것 같은데 이 주식을 왜 그렇죠. 굳이 나눠줘요. 그리고 얘는 스톡 뭔지도 이해도 못하고 스톡 주라고 나눴는데 내가 연봉 주면 되지 그냥. 줄 이유가 없죠. 어차피 투자 받아서 연봉 스타트업이 연봉을 올리는 게 약간 부담이 없어요. 어차피 1년 후에 망할지 2년 후에 망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데 한 번 올려놓으면 그게 10년 가니까 그렇죠. 어려운데 스타트업 그냥 연봉 1억 주고 내년에 망하면 뭐 부담 없잖아요. 잘 되면 좋은 거고. 네. 근데 주식 주는 건 좀 싫어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시피님은 약간 이제 CTO시니까 경영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계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아까 이상한 스타트업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불투명해 보이는. 근데 그거랑 일반적인 그걸 선택하느니 그냥 대기업을 선택할 건데 그렇죠. 나는 스타트업은 선택하고 싶은데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스타트업이면 좋겠는데 그런 안정성을 그 제시하는 스타트업들 중에는 뭐 예를 들면 삼성에서 그 직접 뭐 스타트업 뭐라 그러죠? 그런 어떤 그 사내 창업, 사내 벤처. 예, 사내 벤처처럼 그렇게 시작했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구직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이런 식의 스타트업들은 어떤가요? 사내 벤처는 이미 주식 한 50% 떼고 시작해요. 그렇게 근데 거기서 또 주식이나 스톡 나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 네. 대표적인 초기 게 멤버가 네이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내 네이버는 해서 이해진 의장 지금 지분도 뭐 한 자릿수도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그것도 있게 시작한 거고. 예. 어쨌든 이제 다 선택의 문제. 너무 안정적인 스톡이 안 나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뭔가 큰 꿈이 있어. 그냥 회사 직장인이 꿈이 아니에요. 나도 뭔가 꿈이 있고 뭔가 시도해보고 싶고 그 이런. 유행하는 말 경제적 독립 뭐 이런 경제적 자유 뭐 이런 말 있죠. 그거랑 약간 다른 것 같아. 경제적인 연봉만 높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자유는 내가 노동을 하지 않고도 그냥 일상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파이어죠. 내가 돈은 그럴 없고 수 있죠. 돈도 없고 능력도 잘 없지만 내가 뭔가 투자 관점에서 확 큰 데다가 약간 도전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내 연봉을 뭐 1,000만 원을 깎든 100만 원을 깎더라도 10만 원을 깎더라도 주식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한 주만 사보면 느낌이 다르다 그러거든요. 네. 그때부터 약간 관점이 바뀐다 그러니까 스톡은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보고 왜냐면 나중에 내가 진짜 다 잘 이해하고 했는데 안 주니까 그런 거. 그럼 지금 이제 제가 속해 있는 ODK는 사실 아직 스톡을 공식적으로 뭐 전 직원에게 나눠준다 이런 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근마켓은 어느 정도 아직까지 열려 있나요? 그렇죠. 저희는 아직까지는 열려 있는데 언제 끝날지 사실 몰라요. 아, 그 마찬가지예요. 재고 소진 임박. 투자를 세게 받은 순간 사람들 네. 마음이 다 똑같아요. 아, 잘 되겠구나. 그쵸. 그 순간 달라진 거죠. 그리고 투자를 받은 순간 아까 말한 대로 스톡 옵션 가치가 이미 올라가요. 약간 기본적으로. 네. 그게 상관은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예전에 300원으로 줬으면 이 회사가 만약에 투자 가치를 뭐 10만 원으로 했어요. 300원은 계속 안 줘요. 그러니까 그렇겠다. 여러 가지 네. 돈 버는 것 과정에서 스톡 발행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리고 퍼센트도 정해졌고 퍼센트의 대부분은 초기 멤버들한테 가고 그렇겠죠.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도전한 거고 그리고 계속 조금씩 줄어들다가 어느 정도에서는 또 거의 끝나요.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회사가 그 스톡을 어떻게 쓰냐면 그냥 일반 임직원들한테는 돈만 줘도 오는데 근데 반대로 C급이나 리더급 데려올 때 쓰는 거예요. 네이버도 그랬어요. 네이버도 C급이나 이런 사람들 카카오도 그랬잖아요. 조수영 대표나 이런 분 올 때 그때 쓰는 거예요. 그 남은 스톡은 또. 그래서 이제 뭐 아직은 있지만 언제 끝날지는 저도 몰라요. 네. 왜냐면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유독 카카오랑 네이버 출신이 많잖아요. 네. 문제가 네이버 출신이랑 카카오 출신은 카카오의 성공을 다 옆 사람이 한 걸 봤기 때문에 스톡을 많이 받고 싶어요. 연봉을 조금 깎더라도 그리고 경력이 많다 보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죠. 저는 이제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스톡 옵션의 가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쵸.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강하게 얘기하셔서 근데 이제 약간 얘기하는 포인트 중에서 많이 물어보라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CP가 얘기했던 이상한 기업이라든지 뭐 이상한 기업이라는 어디 특정적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긴 한데 정보 비대칭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에 가서 같이 성장하고 싶고 돈을 받고 싶어요. 근데 스톡 옵션이 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받으면 좋다고 하더라.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걸 주는 입장에서는 저는 100% 그렇다고 생각해요. 원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업은 직원보다 똑똑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은 직원이 그만두지 않을 만큼만 월급을 준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기업이 스톡 옵션을 줄 때는 이 사람이 몇 년 후에 얼마 정도의 가치를 생각하고서 줘요. 그걸 가정해서 이 사람이 연봉을 얼마 깎는다든지 그걸 계산하고 주는 거거든요. 네. 정보 비대칭 안에서 그거를 엄청 유리하게 셋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결국 해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나 혼자서 끙끙 알아봤자 의미 없는 거고 많이 얘기해보고 또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이 있으면 들어보고 네. 그리고 사실 뭐 CP는 경험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CP한테 물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약간 콜드하게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인데 와서 페메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네.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민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공개되면 막 패매가 빛같이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좋다 나쁘다 떠나서 네. 이제 그런 고민 더 많이 필요하고 내 스스로도 내가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되기를 기대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 게 저는 좀 재미있던 것들이 있긴 한데 좀 말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스톡옵션 관련돼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내 돈 번 것도 다 드러나고 해서 일반적으로 망한 건 이야기할 수 있어 부담 없이 나 100억 날렸다. 저는 성공한 사례는 아니라서 그렇긴 네. 한데 아직 애매한 상황이거나 망하기 직전까지는 성공하고도 말하기 애매해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재밌었던 게 있었던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첫 번째 회사에서 주식을 좀 받았었어요. 네. 근데 그게 조금 이제 계약상에선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어쨌건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 회사가 나중에 얼마에 팔렸거든요.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한 10억에 팔렸다고 해봐요. 네. 근데 제 지분이 1% 있었다고 해봐요. 그럼 얼마예요?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잖아요.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왜 가치가 없어요? 근데 1,000만 원을 생각해봐요. 그거는 이제 연봉으로도 올릴 수 있는 정도의 가치인 거잖아요. 따지고 봤을 예, 때 예. 그거를 이 회사의 그 뭐라고 하지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인수됐을 때 얻는 가치로서는 사실 그걸 기대하고 스타트업을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스톡으로 기대하는 가치라는 건 우리가
연봉 생활자로는 만져보기 힘든 금액 저는 그거는 정도를 모르겠는데 노려야 되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내가 그 가치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치를 고민해 보지 않으면은 이 회사가 한 100억에 팔린대. 그럼 난 좋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내 가치가 낮으면은 그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은 회사가 100억에 팔린다고 하면 나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더 키워야지 왜 우리 100억에 파냐 네. 경영진한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머릿속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는 그림이 내 가치가 그게 없으면은 저는 그냥 뭐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아까 CP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10배 올랐을 때 팔 수도 있는 거고 100배, 네. 1000배 갈 수 있는데 그런 차이는 그런 데서 오는 것 같아요. 내가 고민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 그냥 자기가 잘 알아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그리고 이제 참고로 스톡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톡 옵션이 이제 뭐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법에 있어요. 법이 뭔가 복잡해. 아무튼 최소 회사에 2년 이상 재직한 사람한테만 행사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뭐 이제 스톡 옵션 계약을 이번 저희 당근마켓 같은 경우 다른 회사도 그렇지만 오자마자 주는 경우는 드물고 오자마자 뭐 일정 기간 이후에 이제 계약서를 써요. 그러면 그 시점으로 3년 이후 어느 시점부터 뭐 5년 사이에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나서 그 3년째가 돼서 내가 바로 샀다 쳐요. 바로 사면 차익이 이제 대충 나와요. 그 우리 회사 매출이나 뭐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가치는 모르는데 그냥 가치 계산 공식이 있어요. 법상으로 네. 가치 계산 공식이 있어서 딱 그걸 매겨요. 근데 내가 1,000원에 샀는데 1,000원에 행사 가격이 나와서 근데 산정했더니 10,000원이 나왔어. 그럼 9,000원 차익이잖아요. 네. 그래서 차익을 다 내 주식이랑 해봤더니 10억이야. 스톡 옵션은 행사한 게 사실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네네. 주식 살 때 1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바로. 아, 팔지도 그렇죠. 않았는데. 네. 내 현금이 안 생겼는데 네. 그래서 스톡이 가격이 너무 올라도 사실 아. 내가 그만한 세금을 낼 능력이 필요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이제 이미 팔 사람을 정해놓고 내가 행사하면서 바로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일부만 행사한다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되죠. 일부 행사하는 거 그럼 될걸요? 네, 법적으로 다 있을 거예요. 일부 행사해서 팔아서 그 이익을 남겨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세금 낼 만한 그러니까 이것도 잘 봐야 되는 게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신 분이 법적인 그건 얘기잖아요. 돼요. 그건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일정 양씩만 세금 적게 내게 하는 절세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이게 허용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상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약자한테 불리하게 들어갈 수 있고 네, 예를 들면은 스톡 옵션 행사 기간을 보통 한 2년 정도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3년째에서 5년째 사이에 그렇죠. 해야 네. 돼요. 그 근데- 넘어가면 또 안 줘. 근데 그 회사를 그만뒀으면은 행사 바로 못하게 하는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경우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계약서 상에 그러니까 그만둬도 네. 2년 동안에 그 행사 권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만두는 순간 박탈돼 버리는 경우도 네. 있고 그런 것들의 조건이 다양해서 그거는 계약서 상의 문제긴 그리고 해요. 네. 계약서 스톡 옵션 계약할 때 이제 법적으로 정해졌다는 게 뭐냐면 3년 일반적으로 잡는데 최소 2년은 잡아야 돼요. 그 기간 텀을 2년 이상 재직할 수 있게 이게 정해져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국 이제 회사마다 다 다른데 3년을 잡아요. 3년째는 100%를 주는데 2년째 어딘가에 퇴사하면 50%만 주는 이런 게 있어요. 클리프라고 하는데 왜냐면 3년에 100% 너무 오래 기다리잖아요. 네, 그래서 네. 2년쯤에는 2년 재직했으면 50% 행사할 수 있게 주고 나머지 50%는 3년째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4년에서 1년씩 계단으로 떨어진다 해서 뭐 클리프라고 하는데 네. 4년에 1년 클리프 뭐 이렇게 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조건들이 많아요. 그냥 3년이라고 해서 단순히 맞아요. 3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네, 네. 그 중간에 이제 2년째는 50% 주고 3년째 100% 준다고. 이렇게 잘 아시잖아요. 그러네요. 얼마나 불리하겠어요.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 그러면 구직자가 회사에 대한 정보 혹은 회사의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냥 이렇게 신문 기사 본 거 말고 조금 더 알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그건 방법이 없어요. 저희 당근마켓처럼 다 공개돼 있으면 네. 본인이 공부해서 알아내는 거고 음. 그 외에는 이제 물어봐야죠 경영진한테. 근데 잘 안 알려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근데 저는 좀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구직자 입장이라면은 결국에 내가 어떤 좋은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회사가 들어갔는데 진짜 좀 아닌 것 같다. 네. 그럼 빨리 탈출하는 것도 네. 그 그렇죠. 매몰 기간을 버리더라도 네. 빨리 탈출하는 것도 방법이죠.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직을 굉장히 짧게 하면 안 좋게 보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매력적인 인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말하자면은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스타트업의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직이 짧아도 이상하지가 않아. 아 그렇죠. 그 지금 회사가 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음. 뭐 구조조정도 많고 맞아요. 스타트업들은 네. 스타트업에 1년 다니면 뭐 그냥 평균 느낌? 네. 네이버나 이런데 카카오를 1년만 다니고 나오면 뭔가 음. 있었나 아니면 뭔가 도전하려고 나온 건가 이런 생각은 하지만 네. 스타트업은 잘 포장해야죠. 그렇군요. 스톡옵션 그리고 스톡옵션은 세금이 좀 세요. 학교님이 아실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잘 몰라요 저도. 저는 스톡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근데 스톡옵션이 세금이 좀 세서 그냥 대충 제가 듣기로는 그냥 스톡옵션 차익이 만약에 10억이에요. 그럼 한 50%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 그럼 한 정도나. 5억 세금 내는 거라고 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네요. 스톡 세금이 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조세 특례 뭐 이런 게 있어서 뭐 벤처기업한테만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특정 조건이 맞으면 그 세금을 5년 동안 분할해서 납부하거나 좀 깎아주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조건을 맞추려면 저희도 이제 그런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었더라? 스톡 옵션 가격을 너무 낮게 주면 안 돼요, 애초에. 네. 그러니까 지금 회사 가치를 아까 그 공식에 의해서 1,000원인데 회사 가치가 500원에 주면 그 조세 특례를 못 받아요. 세금. 예, 500원을 더 싸게 주는데 오히려 세금을 그 혜택을 못 받아서 실제로 받는 돈은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 차액이. 네. 저도 들은 것 중에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스톡 옵션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지금까지는 잘 됐는데 네. 앞으로 잘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이미 가치는 많이 올라 있어서 그러니까 가치라는 게 그 계산 공식도 있지만 시가로도 산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건에 따라서. 근데 시가로 계산을 해보면 세금이 몇 억씩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행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겠네요. 그런 고민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사줄 사람은 빨리 찾아야 돼.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제일 좋은 거겠죠. 예, 바로 살 사람. 예.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깔끔하긴 하겠죠. 엑시트하는 데 있어서는. 네. 근데 그것도 뭐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가치가 많이 올라가도 현금화하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주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을 건지 계속해서 회사가 더 성장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엑시트 하려면 결국에 또 내가 직접 살 사람 찾던지 뭐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 연결해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사기도 상황을 하고 회사가 네. 그런 거는 이제 케바케라서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그런 스톡옵션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잘 돼도 현금 할 수 있는 거냐고. 근데 이제 보통 해드릴 말이 없기는 한 것 같아요. 저도 모르고 할 수 있어요. 중간 중간에 단계는 많아요. 잘 되면 저희도 그렇고 투자 받을 때 투자자들이 뭐 예전에 블링크도 그랬지만 구주 매입해줘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는 사실 유상증자 하는 것보다 구주 매입을 적당히 하는 게 더 좋아요. 희석도 덜 되고 해서 그러니까 네이버나 뭐 이런데 큰 회사들은 오히려 그게 힘들어요. 왜냐면 이미 그 지배주주 같은 그쵸. 게 있어서 네. 다른 애들이 굳이 구주를 살 이유가 없는데 스타트업은 이 아직은 회사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제 잘 되고 있으면? 투자자 단계도 뭐 1년 반마다 뭐 투자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팔 수 있는 시기는 생겨요. 물론 회사가 잘 된다는 가정하에 또 그때 팔 때는 억울해 뭔가. 더 클 것 같으니까 쟤도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스톡 옵션도 이제 내가 적어도 3년 지나고 행사하고 주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뭐 아예 못 파는 건 아니다. 회사가 잘만 되면. 그리고 저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카카오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저도 거기 안 있어봐서 모르는데 회사가 지금 막 10배 성장하고 막 돈을 많이 벌잖아요. 네. 스톡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괴리가 커요 사실. 그거는 감정적 괴리를 얘기하는 거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미 늦게 들어온 사람은 상관없는데 내가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못 산 사람은 회사 다니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거랑 애초에 안 팔아서 못한 거랑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고민해봐야 돼요. 다들 잘 될 회사에 스톡 많이 받고 들어가시기를. 아니죠, 그냥 평범하게 개발만 좋은데 다니고 싶은 분도 있으니까 그냥 그쵸. 성향 네. 차이니까 꼭 스톡 받으라는 건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써놓은 것 중에 말 못한 게 스톡 주는 게 대표나 경영진한테 엄청 귀찮은 일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그래요? 네, 왜 왜냐면 귀찮아요? 스톡을 발행하면 스톡 발행하겠다고 기존 투자자들한테 다 메일 보내야 돼요. 네, 사실 귀찮죠. 굳이 안 보내도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스톡 안 주면 안 보내도 되는데 근데 투자자한테 이 사람은 왜 이래서 중요하니까 스톡을 줬고 막 이런 거를 메일로 쭉 투자자들 대부분 이제 미리 약정한 퍼센트가 있으니까 뭐라고는 안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투자자들한테 보내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주주가 많아지는 거는 귀찮은 일이죠. 그렇죠. 다 주주가 챙겨줘야 되면 되고.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가끔. 네.
권리도 있고 음. 아마 기본적으로는 다 요청을 할 수 있어요. 회사의 재무 상태라든지 주주 명부라든지 다 요청할 수 있거든요. 물론 네. 뭐 자세한 것까지 모르겠지만 그 소액주주 권리가 있어서. 근데 그런 거 다 챙겨준다고 생각하면 사실 엄청 귀찮은 얘기긴 하죠. 굳이 안 줄 수 있으면 안 줘도 되는. 안 받겠다고 하면 안 줘도 되고. 그렇죠. 네. 근데 회사 입장에서 주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왜 주느냐. 그거는 진짜 그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말하는 그 주인 의식이라 그러나요? 네. 같이 성장하려면 이 사람도 열심히 일해야 잘 될 거 아니에요. 회사가 작을수록. 그렇죠. 근데 이 사람한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게 연봉보다는 스톡 옵션의 그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줘서 이 사람이 더 열심히 자기 일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관점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급이나 뭐 이렇게 나중에 주는 이유도 네가 이걸 키우면 네가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내가 뭐 해라 뭐 해라 말 안 해도 이런 걸 노리는 거죠. 네. 오늘 이 얘기는 CP님이 꼭 하고 싶다고 해서. 아, 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어떤 팟캐스트 들었는데 이제 그쪽에 스타트업 비슷한 건데 스톡 이야기랑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연봉하라고 하길래 근데 스톡에 대해서 잘 알고 이제 연봉을 그 회사에 판단을 하고 해야지 무조건 연봉을 하라고 그러면 어린 친구들은 특히나 자기가 판단도 하지 못한 사이에 엄청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블라인드 스타트업 라운지에도 가끔 올라오고 저는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저도 사실 제 경작가긴 하거든요. 네. 경작가에서 이런 걸 안 배우긴 해요. 어. 금융상품이란 이런 거 전혀 안 배워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느낀 게 뭐냐면은 저 첫 번째 회사에서 이제 주식을 받았었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근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아니, 그때 갔던 거는 이제 커뮤니티 쪽에서 알게 됐어서 그때 네. 전 루비 좋아했었고 루비를 그때 당시 쓰고 있던 회사였어서 같이 들어갔었는데 거기도 완전 초기 스타트업이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는 사실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있었고 네. 이제 회사 측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주려고 했었던 상황이긴 했는데 뭐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말하자면. 주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나쁘게 보잖아요. 그쵸. 왜 주려고 하지? 왜 근데 주지? 어떻게 보면 줬는데 예, 줬는데 사실 저는 그게 사실 뭔지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좀 깨닫긴 했어요. 아 이게 내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었는지, 어떤 식으로 내가 그 주주가 됐었는지 그런 네. 것들을 이제 나중에 좀 알게 되긴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마 제가 아까 짬이라고 얘기한 것도 뭐냐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네. 그러면서 아 그때 그게 뭐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때 내가 계획을 했던 게 그런 거였구나라는 거를 물론 이제 뭐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이상하게 계획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네.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살면 너무 늦죠. 왜냐하면 스톡 옵션은 노동 내 시간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쵸. 나이가 들면서 알기는 너무 늦은. 사실 그때부터는 자본 투자로 벌어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최근에 카카오나 네이버나 네이버 페이나 뭐 웹툰이나 뭐 토스도 그렇고 네. 스톡 발행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장했는데 스톡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그렇죠. 남아있 풀이 남아있으니까 주는 거긴 한데 네. 외국 같은 경우는 상장 회사는 스톡을 안 줘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주식을 줄 거예요. 네, 주식을 살 수 있는 거는 아마존도 그렇고 네. 일본의 메루카리도 맞아요. 그렇고 스톡과 주식이 네.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주식이어도 조건을 걸 수 있거든요. 주식이어도 스톡 옵션처럼 조건을 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스톡을 발행하면 세금이 너무 세서 이 직원한테 실질적으로 이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네.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상장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톡을 하면 직원 입장에서 사실 약간 손해. 뭐 물론 그만큼 스톡을 많이 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장회사가 스톡 옵션을 주는 거는 외국 사례에 봤을 때 흔치 않다. 네. 차라리 주식을 차라리 주지. 주식을 준다. 주식을 아마 연봉이랑 비례해서 네, 주는 연봉에 식으로 아니면 뭐 아마존 같은 하는 경우는 걸로 알고 들어보면 있어요. 예. 4년 묵는데요. 네. 주식을 주는 대신. 아, 근데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예. 그렇고 다 그런다 그러더라고. 스톡 옵션이 아니라 거기는 이제 초기 스타트업 단계 지났고 상장했기 때문에 네. 주식을 주고 권한을 줘서 좀 느낌이 다르긴 하죠. 거기도 상장 클리프야. 회사니까. 거기도 클리프야. 아마존도 4년 1년에 25%씩. 1년에 뭐 25, 네. 뭐 10%줄 수도 있어요. 아, 그쵸. 1년에 10 주고 뒤에 몰아줄 수도 있고.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오히려 없으니까 깔끔할 수 있는데 음.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결국 그게 능력인 거잖아요. 그 협상을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 헤드헌터들 능력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런 것도 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구직을 한참 할 때 조언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네가 그 서류 전형을 통과한 상태, 그러니까 면접을 통과한 상태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연봉 협상인데 연봉 협상 시점에서는 네가 좀 마음을 담대하게 가져도 된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는 이미
그 이 사람을 뽑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는 건데 그 시점에도 내가 연봉 너무 세게 불렀는데 그게 싫어서 회사가 나를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는 거의 없고 만약에 내가 너무 세게 불러서 회사가 그게 부담이 된다면 다시 역으로 제안을 할 거다. 그건 너무 세니까 조금 낮추자. 그래서 이제 그 연봉을 부를 때 희망 연봉 부르잖아요. 그때 조금 이제 강하게 가도 좋다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못 주겠으면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그냥 서로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하겠죠. 네. 저번 주에 수경님도 막 얘기하셨잖아요.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네. 어떤 수를 데리고 써서라도. 간다고. 네. 맞아요. 그렇군요. 이야기 많이 했는데 뭔가 정리가 잘 된지 모르겠어요. 44비치에 좀 적어주세요. 스톡 옵션, 경제학과 학생의 저도 입장. 처음에 잘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네. 약간 안 써놔서. 스톡 옵션 이걸 보면 몇 개가 있긴 한데 스타트업 관점에 쓰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대부분 아까 말한 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도 좀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보통은 이제 이거랑 그 옵션이랑 같다는 거를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결국엔 그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치가 오르는 거죠. 내 노동으로밖에 못 사는 네. 옵션. 돈으로 살 수 있는 옵션이. 그렇죠. 예. 내 노동으로만. 저도 지금 뭐 다른 회사들 잘 나가는데 보면 네. 그래서 주식 사고 싶어요. 안 팔잖아. 그렇죠. 방법은 내가 거기 들어가서 3년만 일해주고 나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스톡 그 맞다. 그 네. 발표자 안 뽑아요? 다음 주인가요? 그 다음 요번 주 금요일에 저희 이벤트 했던 거 있잖아요. 요번 주 금요일에 결정해서 이제 트위터로 하는 거. 네, 뭐 발표할 예정. 네. 금요일까지 이제 네.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지금. 그 책. 금요일까지 네. 이제 리트윗을 해주시거나 네. 페브 이제 공유해 주시면 되는데 뭐 그건 끝났을 것 같고 이미. 네, 저희가 이 방송이 공개될 시점에는 이 네. 이벤트는 끝난. 그래서 아마 따로 공지를 하든지 다음 방송에서 공지를 하든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Standard output. FM.